안녕하세요. 심리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들었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확대해서 받는 형과 축소해서 받는 형이 있다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상황은 되게 어렵지만 그걸 내가 받을 때 축소해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관점의 다양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축소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봐봅시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점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태어나면서 하나의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을 부모님으로부터 저희가 흡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흡수된 그 습관과 또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습득됐던 방식으로 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또 그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에 완성되어 있는 경제관념으로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용돈관리라든가 또 경제 개념을 좀 알아서 사회에 나온다면 남들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지출관리나 소득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와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을 때, 또 형제 간에 이렇게 가족 간에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들과 또 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배워왔을 때 일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겠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걸로 일단 풀어보겠죠. 하나의 방식 갖고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방식과 자기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해결을 못하게 되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또 그 좌절이 우울로 오고 또 낙심하고 결국 이제 포기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점을 다양화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와 상황은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만 배웠기 때문에 그 면만 보이는데 사실은 양면 이상이 존재하거든요. 동전도 양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단점이 말 그대로 단점이지만 그거 이면에 잘 살펴보면 사실은 좋은 점도 내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홍보 영상에서 저의 단점을 이렇게 쿨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건 그 단점 이면에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좋은 점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단점을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좀 잘 살펴보시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 움직이는 동안에 뭘 하냐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안 움직이고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한 번 움직여서 2개, 3개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머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요령이 좋거나 잔머리가 좋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게으름을 단점으로만 생각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라고 생각만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도 활용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제가 게으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게으른 만큼 근데 또 하고 싶은 건 있어가지고 해낸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래서 예를 들면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요령껏 나에게 이렇게 흡수를 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의 방식으로 살아온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관점을 바꿀 것이냐, 이게 문제죠.
자,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방법은 A, B, C 중에 B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자, A는요, 어떤 상황, 뭔가 발생했던 문제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C, 반응이 나와요. 자, 상황이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됐다. 이거를 이제 상황으로 본다면 반응은 어때요? 좌절하고 힘들겠죠. 근데 취업이 안 된 상황을 취업이 안 됐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냐. 이거는 가운데 B의 역할입니다. 자, B는 A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내가 바라보는 해석인데요. 취업이 안 됐다는 거를 그냥 그 사실만 보고 있다면 분명히 좌절되고 힘들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다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접 때 답변이 좀 안 좋았다던가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은 그 직업이었는데 부모님의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나의 진로가 무엇인가 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됐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B,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C, 다음 행동인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한테 상담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군대 문제 때문에 3년간 졸업하고 나서 3년간 취업이 안 되어서 미필자는 취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방콕하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 두 번째 상담 때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어차피 그 친구는 1년에 한 번 지원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합격을 시켜주지 않으면 갈 수 없고 30세까지인가 계속 도전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 그 면제 처리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오히려 이 상황이 너가 봤을 때는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알바가 안 구해지는 이 상황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 문제는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스 하면 그때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본인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의 시간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1년 동안 너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를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친구가 3번을 이제 노후로 당하다 보니까 3년간 이제 허비해버렸거든요, 시간을. 근데 앞으로 그 1년 그 면제 처리를 받을 때까지 혹은 합격이 돼서 어떤 공익이나 다른 걸로 이제 대체 근무가 될 때까지 어쨌든 너는 1년 단위로 시간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알바나 또 네가 하고 싶은 전기 분야에 자격증을 공부한다던가 해서 1년을 하나씩 채워나간다면 결국 군대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친구의 마인드를 이제 관점을 바꿔줬더니 행동으로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빚을 제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빚이 있다고 해서 다 자살하거나 모두가 파탄에 이르는 건 아니거든요. 빚이 있어도 관점을 어떻게 그 빚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겨내고 삶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사업하다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1억 이상의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겠죠. 어느 날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다가 보인 그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게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책인데 그걸 보게 됐거든요. 그 내용에 후반부인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은 평생 20억의 빚을 안고 사셨다. 20억의 빚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발이 묶여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빚과 상관없이 아주 자유롭게 본인의 꿈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세워놓고 가셨잖아요. 저는 1억이란 빚을 생각이 그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 나이에 1억을 빚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담보도 하나 없고 신용도 없는 내가 1억이나 빚을 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그래서 빚이 나의 마음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내가 뭔가 벌렸겠거니 하고 저를 다시 힘을 주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겪는 상황은 사실은 개똥이나 소똥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때는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겪는 문제가 다 있는 거죠. 돈은 많아도 뭐 가정에 불화가 있다던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힘들다던가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 때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인 B를 다양화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C, 결과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A, B, C에서 원인이 지금 원투로 되어 있잖아요. 상황과 문제인 원인 1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환경은 대체로 외부적인 요소다 보니까 바꾸기가 힘든데 B, 그걸 바라보는 그 원인 두 번째 원인 있죠. 관점은 제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네,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강의 때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분명히 원인이 바뀌면 결과는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원인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원인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결과를 내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B, 관점을 다양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항상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솔루션인데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은, 이번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던 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뭐지? 그러니까 실패로만 딱 정의를 내리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친구와의 다툼, 혹은 이혼을 했다고 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나고자고 뭐 실패라고 힘들게 이렇게 평가도 듣고 하겠지만 본인은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다음엔 더 잘하려면 이거를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되지? 라고 이 퀘스천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하는 거죠. 또 이 지금 힘든 상황 있잖아요. 정말 우울하고 침울한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저희 딸이 5살인데요. 이 친구가 자꾸 아침마다 차를 탈 때마다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밤에 자기 전에 제가 말을 해줬어요. 딸아, 짜증이 나잖아?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짜증이 나지? 라고 생각을 일단 해봐 라고 했더니 다음 그 차를 탈 때 또 짜증 잠깐 날려다가 얘가 갑자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왜 짜증이 나는지 생각을 했더니 카시트가 앉을 때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났었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대처 방법을 알려줬던 어린이집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좀 참고 가든지 아니면 잠깐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든지 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안 했고요. 이제 아이가 듣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이 친구가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좀 불편하긴 한데 좀 참고 가볼래. 금방 갈 거니까 요렇게. 같은 상황에 짜증내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어떻게 대처해 주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다음번에 다른 어떤 짜증나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들이 왔을 때 머릿속에 마음에 어떤 퀘스천이 있을까요? 네. 내가 왜 짜증이 날까? 그럼 이 짜증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자동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점을 다양화시켰을 때의 효과는 스트레스가 꼭 이렇게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분명히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텐데 다른 생각을 함으로 해서 다르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바뀌었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예전과 다른 나를 보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 긍정적 에너지를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점을 다양하게 한다는 건 3번을 보시면 알겠죠? 광주에서 서울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말을 타고 간다든가 걸어간다든가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더 다양하게 기차나 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이러죠. 근데 저희가 하나의 사고 방식인 예를 들어 우리 집은 걸어가는 것만 배웠어 라고 하면 남들은 이제 집안 사정에 따라서 기차 타고 가는 친구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럼 어떠겠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흙수저인데 저 친구 금수저야. 이미 시작부터 달라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로만 배워왔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배우고 또 도전하면서 기차로 가는 방법, 또 비행기로 가는 방법, 또 뭐 여러분들 또 새롭게 더 개발해서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점을 다양하게 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하나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에서 최대한 효과적이고 결과가 좋게끔 여러분들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건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구나. 꼭 그렇게만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의 관점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간관계도 맺고 경제 개념이나 또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각도로 분명히 풀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원인을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뀜으로 해서 원인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는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 자, 하나씩 문제를 풀 때마다 그 희열을 느껴봤나요, 혹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을 때 희열이 느껴진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씩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늦은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지금부터 하나하나 꺼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